연출로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일단 좀 낮은 눈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자, 됐나요? 스탠바이. 감정몰입이 참 대단한데요. 컷. 오케이, 좋습니다. 다른 대부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서재덕입니다. 오늘은 김규민 영화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은 탈북자 출신 감독으로서 북한 인권을 소재로 한 영화들을 연출하고 계신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황해도 봉산에서 태어났고요. 잘 지내다가 이제 13살 때쯤인가 이제 한국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머리가 바뀌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25살 때 99년도에 이제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온 영화 와가지고는 이제 쭉 지금까지 이제 뭐 영웅영화과 졸업하고 지금까지 영화계에서 일하고 있는 김규민이라고 합니다. 한국으로 오시게 된 좀 구체적인 또 이런 이유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13살 그때부터 이제 한국 라디오 듣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세상이로구나 이게가. 그래가지고 이제 25살 때인가 이제 그 진정한 공산주의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투표소 때려 부시고 이제 뭐 공연장 때려 부시고 그러다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어제죠. 그러니까 어제가 딱 20년 됐는데 1999년 4월 27일 날이 이제 공개 처형 된다고 확정이 돼가지고 그냥 뭐 죽던가 살던가 못을 먹고 병원에 나갔다가 거기서 도망을 친 거죠. 그래서 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한국에 들어오셔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그냥 배농사 지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담당 형사님이 김석주 형사님이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농사를 짓더라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뭐 나이도 젊으니까 뭐 배우고 나서 농사 지어도 뭘 늦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 이제 배우가 되려고 이제 한양대 영웅영화과를 들어간 거죠. 근데 그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그때는 제가 사투리가 좀 심했어요. 뭐 지금의 설경구 선배가 가장 자극적인 말을 했었는데. 이제 너 말 못 고치게 되면 한국에서는 배우로 못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말을 고치든가 꿈을 접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왜 말을 고치지? 1년에 그래서 최소한 몇 작품씩은 북한 인권 영화들이 북한 관련된 영화들이 만들어지는데 난 거기 출연하면 되는데 뭐 이제 이런. 그런데 이게 실제 한 2년을 다니면서 보니까 그 한국에서 그때 나이에 거의 이제 30이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준비해가지고 내가 스타가 될 가능성이 그렇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난 스스로는 잘생긴 줄 알았는데 그때 보니까 배우들 중에 잘생긴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 2학년 때인가 이제 영화 배우에서 이제 감독으로 그 전향을 했습니다. 전향한 이유가 이제 정육탁 교수님이라고 이제 대학생들 상담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교수님하고 학생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상담을 막 하는데 넌 왜 배우가 되고 싶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멋있게. 나는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제 스타가 돼서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럼 너 그냥 감독해. 왜요? 그러니까 배우는 써준 대본을 읽지만은 감독은 직접 대본을 쓸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네가 출연하는 영화에 네가 나오게 되면 누가 뭐라고 안 그래. 그래서 그런 게 있었네 하고 이제 결정적 이유가 돼가지고 이제. 감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럼 감독님 영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최근 한국 국회에서 First Step이라고 감독님 북한 인권 영화 상영회를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First Step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퍼스트 스텝은 이제 그 제12회 북한 자유주간을 참가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 간 북한 인권운동가들, 탈북민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북한 인권 운동하게 되면은 다 강한 모습들만 보여줬잖아요. 특히 이제 김성민 방사학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삐라 뿌리고 막 이런 어떤 강한 이미지만을 보여줬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같은 탈북민으로서 과연 저 사람들은 조의를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조의를 하는지 또 그 일을 하면서 그게 쉬운 일이고 돈 많이 버는 일이었으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겠죠. 근데 왜 그 힘든 일을 하는지 그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실제 이제 국회 생사를 하셨는데 예. 그런 이제 퍼스트 스텝 상영회도 가지셨고 이제 많은 국회의원 분들이 참석하신 걸로도 아는데 뭐 한국 국회에서의 반응은 어땠나요? 포스트 스텝은 사실은 좀 희한한 게 이게 다큐멘터리잖아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지루함이거든요. 어떤 다큐멘터리도 사실은 이게 이 스토리를 끌고 가는 그런 게 이렇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은 지루를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좀 더 좋아하고 젊은 친구들은 사실은 그렇게 즐기지 않는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슬퍼했고 그래가지고 저로서는 이제 뭐 굉장히 감사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감사했던 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외는 안 그런데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이런 상영회라든가를 하게 되면은 제일 짜증났던 게 뭐였었냐면은 국회의원들이 오셔가지고 사진 찍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할 바에 왜 오지? 그래서 그런 게 제일 싫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국회에서 사건이 또 터졌잖아요. 지금 뭐 용어라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무슨 그 선거법 관련된 사건이 터졌는데 그게 당일날 지금 뭐 한나 자유한국당이 거의 총동원령이 나왔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국회의원 두 분이 마지막까지 영화 다 보시고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면 퍼스트 스텝 다음 영화인 예. 사랑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예. 사랑의 선물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사랑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에서 있었던 실화들을 기초로 해서 만든 영화고요. 그러니까 그 군에서 장애를 입고 이제 제대한 그 상위 군인과 그리고 딸을 이제 책임져야 되는 거죠.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제 식량을 안 주다 보니까 여자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남편은 아프지 먹여 살려야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진짜 최악의 길이지만은 가족을 위해서 몸까지 팔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여성이 이제 그렇게 냅뒀으면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모순점들 그리고 북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나쁜 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떤 그 모습이 그러니까 저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이야기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랑의 선물이 1990년대 고난의 예, 예. 행군을 배경으로 예. 하고 있는데요. 뭐 영화를 연출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리얼리티를 이제 가장 신경을 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또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왜 북한말 안 썼어요 그러는데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우들이 사투리를 가르쳐줘 가지고 완벽하게도 못할 거고 또 그 사투리 때문에 배우들도 감정 연기를 못할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북한 말은 포기하고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제일 신경 쓴 게 어쩌면 그 배우들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알고 연기하게 되면 틀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설득 이해시키고 배우들이 그 감정을 끌어낼 수 있게 뭐 이런 것에 많이 많이 집중을 했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북한틱한 어떤 장소를 찾고 그거를 만들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사랑의 선물뿐만 아니라 여러 감독님의 작품들이 국제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뭐 실제로 감독님이 뭐 미국, 영국 등에 나가서 상영회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님이 접한 이런 국제사회 반응은 어땠나요?
겨울나비 때도 그랬고 이제 포스트 스텝도 그랬고 사랑의 선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한국이 한 30이면은 해외에서는 1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데 그 미국에 가서 상영회를 하는데 이게 너무 울어가지고 소음이, 그러니까 소리가 막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울었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참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진짜냐 그런 걸 참 많이 물어보셨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국내에서보다는 이제 사랑의 선물은 아직 국내 개봉이 안 됐으니까요. 그 크라우딩 펀딩만 시사회를 했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들이 뭐 그래봤자 한 300분? 예, 그렇게밖에 못 보셨으니까 뭐. 근데 이제 겨울나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보셨고. 뭐 사랑의 선물 영화 같은 경우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서 예. 영화 제작비를 마련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포스트 스텝을 찍을 때 처음으로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활성화가 잘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뭐 포스트 스텝 찍을 때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게 알아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쪽 담당자도 만나서 말을 했는데 안 될 텐데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게 소재가 소재라서 그 담당자는 그 올라오는 프로젝트를, 성공한 프로젝트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0만 원 들어오고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미국은 가야 되고 하니까 이제 자비 털어가지고 이제 대출 받고 해가지고 이제 가서 진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저도 뭐 대출도 한계가 있는 거고 뭐 제가 뭐 몇십억씩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닌 거고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다시 또 그런 펀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홍보도 좀 하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그냥 저는 걸어만 넣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좀 하고 하면서 했는데 이제 물론 큰 돈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려니까 남쪽 출신들이 많이 됐죠. 근데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이 뭐 큰 돈은 아니더라도 뭐 10,000원, 뭐 10만 원 이렇게 후원하신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거의 뭐 성공했죠. 1,000만 원을 그래서 만들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힘을 얻어 가지고 이제 사랑의 선물 같은 경우에는 낼 때 미친 척하고 한 3,000만 원 해보자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또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이 에이 한 1,000만 원만 하시라고, 괜히 안 되게 되면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한 1,000만 원이게 되면은 그거라도 가질 거 아니야,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뭐 어쨌든 뭐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죠. 근데 뭐 거의 130%, 그러니까 1,800만 원 가까이가 들어왔습니다. 사랑의 선물도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러니까 시민들의 북한 인권에 대한 어떤 인식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북한 인권을 알리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뭐 이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은 영화가 왜 중요한지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고 또 이렇게 동참하고 있고, 그게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크라우드 펀딩 성공한 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굉장히 행복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독님 지금 준비하시고 계신 뭐 작품이라던가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뭐 지금은 일단은 부역자들 3 지금 뭐 상영회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아마 5월쯤부터 이제 다음 작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2가지 작품을 준비 중인데, 서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돼지 한 마리를 놓고 그 돼지를 지켜야만 생존할 수 있는 한 가족과 또 그 돼지를 반드시 훔쳐야만 입당할 수 있는 한 군인의 이야기, 이제 그런 코믹 액션 영화고요. 그리고 서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 한 마리 때문에 이제 공개 처형되는 그런 어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또 감독님은 그런 북한 인권 영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 어떤 내용을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으세요? 저는 전하고 싶은 것보다는요, 그냥 제가 저 영화들을 찍는 이제
앞으로 3개 더 찍어야 되는데 찍는 가장 큰 겨울나비 시리즈를 이제 찍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도 죽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그냥 그러니까 김정일이나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는 전 세계가 들썩이잖아요. 그런데 그 두 사람 때문에 그렇게 들썩이는데 북한에서 300만 뭐 지금도 계속 죽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감옥에서. 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냥 불쌍하다 정도로밖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정말 너는 억울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시대를 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걸 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뭐 메시지 이런 것보다는 알려주고 싶어요. 그냥 저 북한 땅에서 이렇게 죽어간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그게 아마 제가 뭐 메시지면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감독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